안녕하세요. UL 비뇨의학과 서울 강남점 길건 원장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측정을 하는 게 그런 IPSS라고 해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이제 야간에 얼마나 화장실을 가시는지, 소변 참는 건 괜찮은지, 중간에 끊어지진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좀 체크를 하게 되는데 7가지 항목을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보통은 이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힘들어 라고 해서 5점이 제일 높은 건데요. 5점 만점을 줘서 35점을 적으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만, 보통 처음에는 이 7가지 중에서 사람마다 본인이 제일 불편한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진료실에 있으면서 보다 보면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불편하시는 거는 야간요로 제일 불편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밤에 깨기 때문에 바로 잠을 들지 못하고 결국 그런 것들이 낮에 계속 피곤함을 유발해서 낮에 삶의 질도 떨어뜨리고 굉장히 많이 불편해. 야간요면 어떻게 치료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야간요를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야간요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꼭 생각을 하는 게 그 3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과 영향을 미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는 그런 비뇨기과적인 문제랑은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치료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 말고 2가지인데요. 하나는 방광 크기가 작아지면서 밤에 많이 깨시는 경우가 있어요. 밤에 소변을 만들어지면 내가 잠을 자야 되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 소변 이상의 방광 크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안 좋아지면서 방광 크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밤에 만들어진 소변을 다 가둘 수 없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는 일이 생기죠.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전립선과 방광의 기능 문제인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수술을 한다거나 처치를 하거나 치료를 해서 많이 개선시켜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야간요를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방광 크기가 작아지고 방광이 예민해지면서 생기는 문제를 저희가 보통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방광을 좀 무디게 하는 약을 쓸 수도 있고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적절한 약과 치료로서 저희가 얼마든지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야간요가 생기는 원인인 밤에 소변이 농축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야간요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원래 정상적으로 사람은 밤낮의 사이클이 있으면서 야간에는 소변을 안 만들게 하는 그런 항이뇨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야간에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일대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어린 나이일 때는, 아주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밤낮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그런 항이뇨호르몬이 생기지 않아서 밤에도 소변을 많이 보고 낮에도 소변을 많이 봐서 이제 부모들을 매우 이제 힘들게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이 밤낮의 사이클이 생기게 되면 야간에는 항이뇨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을 안 봐도 되게끔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점점 성장을 해 나가면서 점점 또 노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순간 내가 노화가 진행이 되면 예전에 많이 만들어졌던 항이뇨호르몬이 밤에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게 적게 만들어지다 보면 예전에는 내가 아침까지 소변을 요만큼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아침까지 소변이 이만큼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에 깨는 게 생기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약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성분명으로 데스페프로신이라는 약으로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약으로 미니딘 이런 약들도 있는데 이 약들이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소변 안 만들게 하기 때문에 약을 먹자마자 그날 밤에 소변을 보게 되는 횟수가 1번에서 2번, 많으면 3번 이 정도까지가 확 줍니다. 효과가 너무 좋은 약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이 약을 선호하시는 경우도 사실 꽤 많으신 것 같고, 비뇨기과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내가 수술적인 치료 옵션을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은 방광을 좀 넓히는 또는 전립선 해결할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야간요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약을 쓰게 되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쓰고 있긴 합니다, 실제로.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약을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 약으로서 인위적으로 항이뇨호르몬을 넣게 되면은 전해질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는 생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쓸 때는 초반에 1, 2주 사이에는 1달 미만에는 꼭 전해질 수치를 검사를 하면서 이 전해질 이상이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너무 나이가 많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신장에서는 결국 전해질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심하면은 그런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코마까지도 사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야간요가 있으신 분들이 무조건 그런 소변을 안 만들어지게 하는 약으로서 그런 증상을 개선시키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으시니까, 야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원인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일지를 확인해보고 그런 수술이나 처치 같은 걸 통해서 좋아질 수 있으시면 사실 그런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으시니까요. 무조건 내가 수술을 좀 꺼려하고 처치를 꺼려해서 약으로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는 좀 이런 부분일 때는 좀 좋지 않을 수 있으시니까 이것도 한번 치료를 받으시면서 꼭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